끝없는 혹한 속에서 성아는 쥐어짜내듯 호흡을 반복했다. 지나치게 낮은 기압 때문에 폐를 부풀리는 것은 상상 이상의 중노동이 되었고 간신히 들이킨 숨조차 채 두 걸음도 가지 못하고 쏟아졌다. 고글과 마스크로 칭칭 동여맨 얼굴은 이미 감각이 없다. 언제나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온다. 생명줄처럼 휘감은 방한 장비가 일절 소용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피부가 썩은 돼지비계처럼 무감각해지는 때가. 오래도록 산을 탔지만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감각이었다. 오직 앞으로 가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매서운 냉풍 속에서 성아는 간신히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앞에 시야도 신기루처럼 흔들리는 고글 너머로 순례자처럼 고개를 숙인 팀원들이 보였다. 그렇구나. 따라오고 있구나. 그들의 실존조차 의심하고 있던 성환이 등이 가늘게 떨렸다.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기어코 애들을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이래? 어? 사실은 지난번 산행을 마지막으로 하려 했었다. 빼어난 제주도 든든한 뒷배도 없이 우직한 체력 하나로 산행을 반복해온 그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다. 결혼을 했고 두 딸을 낳았으며 사회적인 지위가 생겼다. 아직 체력은 넉넉하다고 생각했지만 더는 마음 가는 대로 목숨을 내던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산악인의 아내로서 각오를 했던 부인도 이 즈음에 이르러선 히스테리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대체 언제쯤 돼야 땅에 발이 묶이겠냐고 울부짖었다. 그래, 이제 나도 그만할 때가 됐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어차피 그리 특출나지도 못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선 인물로도 앉혀주던 자신이다.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신선처럼 사는 것을 동경하던 그 젊은 날은 사라졌으니 이젠 정말 산을 잊으리라 그리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을 흔든 것 또한 인간관계였다. 대학 동문이자 기십년을 함께 산을 타온 친구 석현이가 산에서 죽었단다. 마지막 산행이라며 떠나던 뒷모습이 눈에 선한데 기어코 영봉의 한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동행했던 팀원들의 말로는 절벽을 오르던 와중에 발을 헛디뎠다고 한다. 충분하고도 남을 안전로프를 휘감았지만 오히려 그 탓에 죽었다고 했다. 떨어지던 와중 절벽 중간에 꽂아둔 등반용 픽에 로프가 감기었고 마치 투척용 슬링처럼 절벽에 몸이 내던져진 것이다. 아마도 바위에 내던져진 계란 같은 몰골이 되었을 터다. 그 끔찍한 마지막을 성아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다. 친구의 아내는 기어코 뒤로 넘어갔다. 죽으러 다니는 동무라며 성안조차 곱게 보지 못하던 그녀는 깨어나고 나서도 한사코 입을 열지 않았다. 어미를 돌보느라 슬플 겨를도 없는 장녀의 옆에서 아직 어린 아들이 불안한 얼굴을 하고 엄지를 빨았을 뿐이다. 이제 그만 가시라고 죽갱령을 놓는 큰딸은 울지도 않았다. 한창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는 병원에서 성아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다녀와서 이젠 애들 아빠로 살아야지. 석현은 그렇게 말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보낼 계획을 세우느라 설렌다고 말했다. 그러고도 기어코 마지막 한 번이라며 산을 간 걸 보면 그놈이나 나나 참 못 써먹을 종자들이라고 성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날부터 성아의 마음속에서 어떤 울렁거림이 생겨났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산을 타게 되었던 게 언제더라? 대학에 갓 들어가 동아리에 들어갔을 즈음. 대체 언제 친해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옛날부터 둘은 늘 함께였다. 산에 미쳐서 허구한 배낭을 싸맸고 그러다가 산안개에 휩싸여 아침을 맞은 것은 셀 수도 없다.
살아온 날도 사는 방식도 전혀 달랐으나 등산이라는 산을 정복한다는 그 본질적인 쾌락에 대해서만큼은 쌍둥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닮아 있었다. 두 사람이 형제처럼 가까워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런 약속도 나누었다. 우리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땅에서 죽기는 글렀거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산에서 죽거든. 나머지 한쪽이 시체는 수습해 주자고. 성아는 이 말을 탁 쳤다. 그래, 가슴속의 이 감정은 부채감이리라. 절대로 다시 산을 탈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 그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애써 모른 척하며 그렇게 생각했다. 아내는 당연히 길을 쓰고 반대했다. 이 후레 자식아, 이 쳐죽어도 모자랄 연병할 놈아. 생전 듣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욕이 마구 쏟아졌다.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에도 간신히 참아 넘겼던 그녀였다. 기어코 또다시, 그것도 이 겨울에 산을 타러 가겠다는 성아는 마침내 아내가 던진 액자에 머리를 얻어맞고 말았다. 물론 아내가 그의 고집을 꺾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친구의 시신을 구하러 간다는 사연을 사방에 팔았다. 남겨진 친구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내세웠다. 석현의 아내는 누운 채 말이 없었지만 큰딸은 좋은 광고판이 되어주었다. 아무튼 목표는 애들 아빠의 유해 반환이 아닌가. 성아는 떳떳하게 생각했다. 기업들의 스폰싱으로 오히려 평소보다도 더 넉넉한 자금이 모였다. 마침내 캠프를 세우고 등장 계획이 확립되었을 땐 12월도 절반이 넘게 지난 뒤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 성아는 다시금 산 앞에 서게 되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진다. 몬순 기후는 지나갔지만 네팔도 이미 겨울에 진입하고 있는 시기. 틀림없이 엄청나게 고생을 할 터였다. 그러나 그것을 반갑게 맞이할 자신이 있었다. 성아는 이 상황이 자신의 마지막 등정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석현의 마지막 선물일 거라 확신했다. 이렇게나 찬란하고 의미 깊은 은퇴 무대, 이런 것을 원했다. 전설이 되고 싶었다. 1등은 진작에 놓쳤지만 이런 무대를 거치고 나면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은 불멸이 될 것이다. 물론 반대도 얼마든지 있었다. 예를 들어 언제나 셰르파를 고용하는 마을의 노인네가 이렇게 말했다. 산이 심상치 않다는데요. 아직도 사람 잡아먹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고. 어줍지 않은 샤먼 신용인가? 상아는 코웃음을 쳤다. 대중들에겐 셰르파가 일종의 구도자쯤으로 취급받는진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그들과 연을 맺은 그는 알 수 있었다. 결국은 사람 장사고 인력팔이다. 의미심장한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지만 값을 더 쳐달란 소리겠지. 고산지대에서 오래 산 사람 특유의 검고 어두운 낯빛을 한 그 노인은 또다시 무언가를 짓거렸다. 성아는 통역가에게 번역을 재촉했다. 뭐랬냐?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대가를 치를 거라고 하네요. 위험한 산행이 될 거라고. 적당히 구슬려. 스폰서들한테 받은 돈도 있으니까 값을 좀 더 쳐주면 되겠지 뭐. 보란듯이 면전에 침을 뱉고 성아는 노인을 비웃었다. 명백히 모욕적인 행동이었지만 결국 그날 저녁 몇 명의 셰르파가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의 짐작처럼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준 결과였던 것이다. 연병을 놓친네. 결국 돈 문제면서 어디서 주제넘게. 그즈음 성아는 자신을 가로막으려 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대가가 뭐고 위험이다 뭔가. 나는 20년을 산에서 보낸 등산가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성공, 아니
자신의 승천이 코앞인데, 그래, 승천이다. 우화 등선이다. 난 마침내 산신이 되는 거야. 석현아, 고맙다. 네가 날 위해 이런 무대를 마련해 주는구나. 그렇게 남몰래 입꼬리를 올리며 성아는 행복해했다. 가파른 능선과 진작부터 속을 조여오는 고산 증세, 높은 산 특유의 건조하고 시린 공기까지도 참으로 좋았다. 석현의 동료와 셰르파의 인도를 따라 거침없이 산을 오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발이 쑥쑥 나갔다. 유품이나 챙겨오면 다행일 거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했지만, 이대로 기세가 이어진다면 석현의 몸을 들고서 산에서 내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성아는 불멸의 명성을 갖게 될 것이다. 친구의 유해를 산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나이, 그 달콤한 울림, 가슴을 불태우는 욕망 때문에 배를 조이는 기압도 버텨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바깥의 시간으로 크리스마스가 된 지금, 성안의 일행은 목표 지점에 턱 밑까지 다다랐다. 캠프를 떠나온 지 4시간 반. 아마도 이제 곧 그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멀찍이서 거의 수백 미터나 떨어진 지점에서 성안이 석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그런 열망 때문이었다. 빛이 발해서 누런 패딩의 색을 확인한 순간, 그는 바싹 마른 장작개비처럼 감각이 없던 허벅지에 힘이 불끈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 절벽에 매달린 석현의 시체 뒤로 끝없는 영광의 미래가 펼쳐진 것이 손에 잡힐 듯이 보인다. 석현아! 수시간 동안 닫혀있던 입술이 거칠게 뜯기며 뜨끈한 핏물이 입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까짓 아픔, 그 사소한 장애를 성아는 거의 느끼지도 못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추구해온 트로피가 그의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팔을 뻗는다. sak풍에 흔들리는 친구의 유해, 아니, 성암만을 위한 우승의 트로피. 내 영광. 어디선가 불길한 파열음을 들으면서도 성아는 눈꼬리에 눈물을 매달며 웃고 있었다. 영롱한 캐롤 소리와 함께 황금빛의 트로피가 그의 품속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아는 그가 바라던 석현의 시체를 얻었다. 또한 그의 예상대로 상상 이상의 영예를 갖기도 했다. 친구의 유해를 반환받으려다 같은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내. 전 세계의 산악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조의를 표했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우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타올랐으나, 마침내 과부이자 애비 없는 딸들의 어미가 된 성안의 아내가 기뻐했을진 알 수가 없다. 그의 관은 비어있는 채로 장례가 치러졌다. 마찰에 의해 줄이 끊어지고 눈과 서리에 얼어붙은 142.4kg짜리 흉기가 된 친구를 품에 안았을 때 성안이 과연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얼어붙은 장비와 고드름에 의해서 설산에 꿰어버린 그에게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을 것이다.